네, 안녕하세요. 선새벽입니다. 네,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좀 내리고 있어서 시원하게 방송 준비를 하고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한번 주요 암호 자산들 한번 차트 살펴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이제 오늘인가 어제 나온 이제 빅뉴스 소개 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금 차트, 은 차트, 요번에 이제 금은 차트 변동이 이제 꽤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면서 XRP 차트 마지막으로 보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암호 자산 시장이죠. 뭐 XRP 업비트에서 XRP 차트고, 그리고 신규 뭐 상장된 카바라는 코인이 있네요. 이거 이제 건너뛰고 비트코인도 지금 이 추세선 그려놓은 거에서 위로 빼꼼 이제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아주 요번 그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없는 이 구간에서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명확하게 상방이라고 다 나왔다고, 이게 빼꼼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100%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맞고요. 이때도 뭐 좀 상방으로 추세를 전환했다가 또 아래로 가고, 계속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추세선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위아래로 좀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한 하나로 1200만 원 정도가 넘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달러로 치면 10,000달러 정도인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 라인이죠. 요 라인을 넘는다고 하면 1200만 원인데, 이 라인을 넘어서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윗골을 만들고 좀 아래 내려온다거나, 그리고 1200에 안착을 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요번 암호자산 시장이 앞으로 상방향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1200만 원 선에 10,000달러 여기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위아래로도 빠질 수 있는 자리고, 뭐 위로도 갈 수 있는 자리다. 여전히 어디로 튈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60% 정도는 위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뭐 지금도 이제 위에 걸쳐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텔라루멘 차트도 여기서 지지를 이제 잘 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평들을 모았다가 이제 벌려주고 다시 또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좀 벌려줬다가, 여긴 이제 모으는 작업을 조금 더 해줘서 눌러줬죠. 눌러주고 다시 이제 또 벌려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이게 21선인데 뭐 21선까지만 안 눌리고, 어떻게 보면 5일선 바로 위에서 지금 이제 안착해 있는 상태인데, 뭐 21선까지 눌렸다가 또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겠죠. 봐야겠지만 아무튼 추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에이다 역시도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그래서 늘 직선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그 고무줄을 펼쳤다가 이렇게 펼쳤다가 또 횡보하면서 오므려줬다가 또 펼쳤다가 오므려줬다가 펼쳤다 오므려줬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5일선하고 21선을 타주면서 계속 하고 있죠. 21선을 이제 깨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죠. 이런 식으로 21선을 깨지 않고 안착해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늘 이런 건 아니고, 어쩔 때는 51선까지 뭐 아래 꼬리를 길게 빼면서 눌러줬다가 많이 털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해요.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그 이평선들은 꼭 21선을 깨면은 안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상승장 때 대부분 털리기 마련이고 굉장히 유연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차트 이평선을 보면서 매매하는 건 알아두시면 좋지만, 이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21선을 깨면 안 돼, 이런 거에 뭔가 스스로의 그 원칙 같은 걸 잘못 세우셔서, 뭐 잘못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거 세우셔서 상승장에 매매를 하시면 대부분 털리기 마련이에요. 뭐 상승장 때는 수많은 변수들을 만들거든요. 그 거래소마다의 변수도 있고, 그래서 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뭐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뭐 발목 아니면 뭐 무릎 정도에서 사서 그 다음에 나는 뭐 어깨 정도에 판다, 머리 아니면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 정도에 팔고 나온다, 이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오히려 하셔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차트를 하루 종일 거의 뭐
상승장 때는 밤에 잠도 안 자면서 이거 들여다보면 거의 뭐 한 달이면은 정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큰 추세를 뭐 나중에 막 분봉을 보고 이렇게까지 상승장 때 될 수 있는데, 그냥 좀 추세를 보고 전반적으로 이쯤까지 추세가 뻗었고 그냥 여기서 깨지고 내려오는구나, 그럼 이쯤 팔아야겠다 해서 어깨 정도에 파는, 이런 관점으로 크게 좀 연습하시는 게 저는 일반 대중들한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분봉을 보면서 하는 매매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따라하기도 쉽지 않고, 방송에서 뭐 유튜버나 아니면 뭐 주식 그 TV 채널 이런 데 방송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런 거 강의를 하시지만, 실제로 또 차트를 해갖고 잘 버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1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전문가들조차도 일부만 가능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 24시간 돌아가는 암호 자산 시장에서 정말 분봉을 봐가면서 차트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일 수도 있다, 전략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가끔 이제 차트를 보고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계속해서 좀 큰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선택이긴 하지만 차트로 매매를 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 방송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고요. 그냥 좀 큰 관점으로, 나는 어차피 지금도 뭐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권을 좀 벗어났다고 보고, 만약에 XRP는 지금 이제 바닥권이라고 보면 나는 대충 뭐 한 300원, 400원, 뭐 200원 이때 사가지고 난 대충 뭐 한 4,000원 아니면 더 올라가면 다음 사이클 박스인 10,000원 넘어서 뭐 몇만 원 이 정도까지 난 들고 갈 거야. 이런 좀 큰 관점으로 보시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뭐 3, 400원대 XRP 같은 경우도 뭐 때부터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한 이때부터 한 300원 후반대부터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저는 그냥 꾸준히 그냥 분할로 사셔라 이야기 드렸고, 뭐 이럴 때도 요번에 추세를 뚫고 한번 올라가는구나 해가지고 요번 하고 그 다음에 이때였나? 하여튼 한 두 번 정도 제가 추세를 알트 불장이 이제 올 수도 있겠다, 이번에 XRP도 돌리는 추세로 갈 수 있겠다, 뭐 요때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2월 달에. 그래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요때 또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요번에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그냥 여기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자리인데 이따가 제 XRP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전히 그냥 큰 그림으로 보시고 대응의 영역으로 접근하셔야지, 그냥 요번에 만약에 갈 것 같다라고 막 방송이나 여러 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안 사시던 분들이 여기서 막 XRP 사가지고 좀 올라갔다가 만약 푹 빠져요. 또 그러면 손절하고 마이너스 몇십 프로 손실 보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욕심을 내서 난 돈 빨리 벌고 싶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갑자기 XRP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방송 보고 여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와, 정고점이 여기였네, 그럼 가면 얼마야, 막 이런 생각에 대부분 사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손해보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 손실은 다 본인 책임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이제 유튜버가 여기서 뭐 간다, 누가 아니면 뭐 어디 TV에서 주식 보고 간다라고 해서 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되게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잘한 건 없지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이런 거에 당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감정 컨트롤 못하고 그냥 돈 빨리 벌고 싶은 생각에 그냥 사는 거죠. 아니면 정고점 이럴 때도 누구 친구 돈 벌었다는 소문 듣고, 아니면 어디 방송에서 막 대부분 다 유튜브 방송 하잖아요. 이럴 때 곧 막 상승장 때는. 그러면 이때 그런 거 보고 나도 여기 막 10,000원 간다, 20,000원 간다라고 하니까 그냥 5,000원 이런 때 사는 거죠. 대부분 남을 탓을 하는데 뭐 이해는 가요. 그런 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그런 거에 휘둘리는 정신 자체가 기본적으로 욕심을 내고 있는, 탐욕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 쉽게 벌고 빨리 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부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게 없을까? 아, 내 욕심이 문제였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나는 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여러분들이 투자의 어떤 준비 자세가 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욕심을 부려서 내가 지난번 투자에 실패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부터가 첫 번째 그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부분에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 첫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굉장히 빅 뉴스예요. 빅 뉴스인데 여기 기관이 어디냐고 하면 미국 통화감독청이에요. 미국 통화감독청이고 화폐 감독 이제 1863년에 미국 재무부의 독립국으로 모든 국가은행과 중국풍 기관 및 연방 면허지점 전세,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국가은행 관련된 것들을 관할하는 곳인데 이쪽에서 어떤 걸 발표했냐라고 하면 암호화폐의 그러니까 수탁 서비스,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것. 일반 은행이 돈을 예금을 하고 뭐 예금 이자 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첫 번째가 돈을 맡아주는 걸 은행이 합법화하는 게 뭐 은행이 돈 맡아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합법인데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은행에서 돈처럼 일반에 우리가 뭐 달러나 원화 이런 것처럼 맡아주고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딱 발판을 만들어준 그걸 이제 합법이라고 선언을 해준 법이 이제 설립이 된 거고 사실상 이런 법들은 전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정부나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다 협의를 해서 이미 오랜 기간 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정부에서 조율을 다 했고 엠바고로 언제 발표를 해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암호자산 시장 그리고 요번 미국하고 이제 일본 여러 나라들이 다르다고 했죠. 미국은 이제 기축이니까 미국에서 전반적인 금융 개혁, 이제 그레인 리셋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의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카드를 뒤집어 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갑자기 뭐 한 몇 달 안에 이것들이 앞으로 암호화폐가 유명할 거라서 이게 이 단체에서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갑자기 몇 달 안에 이걸 낸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협의하고 준비했던 거를 이제 정부 발표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0년부터 뭐 굉장히 흥미진진한 암호자산 시장이 뭔가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빅 이벤트가 있다. 하지만 암호자산 시장 가격은 별 변동이 없죠. 그래서 늘 계속 뭐 그랬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어떤 특정 그 방어세를 담기는 뭔가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 정부에서 뭔가 큰 발표를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계속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게 가고 조만간에 단교를 한다. 그래서 중국을 불법 정권으로 발표하고 신중국 연방을 이제 합법 중국의 정권으로 인정한다. 이런 절차를 제가 머지않아서 8월 달 안에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 워싱턴하고 텍사스 쪽인가요? 그쪽에 있는 영사관들 지금 폐쇄하는 절차 진행하고 72시간 내에 그 영사관에서 주미하고 있는 그 중국 영사들 다 미국에서 나갈 수 있도록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추방이죠. 그거 진행하는 절차가 시작돼서 지금 거기 있는 기밀 문서들 다 막 파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일촉즉발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중국과의 관계가 돌아가는 것들과 지금 이런 것들 발표되는 것들이 저는 하나의 큰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미국 정권이 지금 어떻게 보면 G2를 누르면서 패권국으로 올라가면서 그거 올라가는 와중에 기존에 부패해 있던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는 뭐 지금의 금융시장도 어떻게 보면 버블이 많이 껴있고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 기존의 금융 세력 중에 부패되어 있는 곳들 그리고 정부 관리나 뭐 의원들이나 불패한 곳들이 많으니까 그것들 한번 정리하는 텀으로 이 중국 그 공산당을 정리하는 것과 한번 같이 궤를 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지금 되고 있고 21일 날 주디 쉘턴이 이제 트럼프가 지정한 이제 연준 이사죠. 근본 이제를 밀고 있는 주디 쉘턴이 이제 됐죠. 상원에 통과를 했는데 그 주디 쉘턴이 된 것도 이거에 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트럼프가 뭔가 큰
그 어떻게 보면 놀랄만한 금융개혁할 법한 뭔가 그런 굉장히 사람들이 놀랄 법한 이제 닉슨 대통령이 막 발표를 했고 뭐 브레튼 우주 체제 발표를 했던 그런 일들처럼 뭔가의 큰 이벤트가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벤트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뭐 금융 음모론적으로 뭐 네세라 게사라 뭐 이런 얘기를 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게 뭐 저는 일어날 가능성도 아예 없다라고 보기엔 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뭐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뭔가에 미국에서 한번 미국의 부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국엔 지금 부채가 핵심인데 월드뱅크나 IMF에서 지금 다 같이 하나로 이야기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월드뱅크 그 다음에 IMF 그리고 BIS 이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 금융 세력이 지금 세팅해 놓은 그 국가 기구잖아요. 거기서 요새 다 같이 하는 말이 빚이에요. 전 세계적인 빚을 어떻게 부채를 탕감할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뭔가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봤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왔던 그레인 리셋하고도 또 같은 아젠다죠. 그래서 결국에 미국이 그걸 안 하면 사실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해줘야 되고 미국이 전 세계 지금 리더이기 때문에 미국이 G2를 누르면서 세계를 미국의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방향성 자체를 미국으로 확 이끌어 오면서 금융 리셋을 이번에 한번 할 거다. 그래서 그게 발표가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지않아서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뭐 이런 발표나 그리고 연준 이사의 새로운 근본이제 추종하는 이사 임명이나 이런 것들이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방향으로 착착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타임라인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착착착착착 그 이벤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타임라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딱 발표가 된 거다. 이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새 정말 한국의 핫 이슈죠. 얼마 전에 그 세금 폭탄 관련해서 뭐 실시간 검색어도 오르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세금 그 지금 얼마 전에 정부가 160조 뉴딜 정책 한 것도 뭐 양 당이 모두가 다 그 동의한 어떻게 보면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의견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160조 다 양당이 모두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그런 160조라는 어떻게 보면 다 세금이야. 우리가 앞으로 내야 될 세금이고 정말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이런 것들 다 내서 메꾸는 세금인데 그런 세금으로 정말 올바른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데 정말 기존의 뭐 여나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야당이나 뭐 모든 이제 좌우 정당 포함해서 정부가 하는 사실 주도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뭔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 기업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돈을 타거든요. 그래서 좀비 기업들이 그런 돈을 대부분 타는데 실제로 잘하는 기업들은 그 정부 사업 따지 않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정부 사업 따서 하느니 그 시간에 그냥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 그 능력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걸 더 선호하지 대부분 정부 지원 산업을 받는 대부분들이 좀비 기업들이 많다. 근데 요번 160조도 내용들 좀 살펴보니까 꽤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좀 좋은 곳에 정작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쓰여가지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다시 암호화폐 투자소득 22%로 가면 기타 소득 20%에다가 그 다음에 지방세 2% 해서 22%인데 이게 일단은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2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이제 초과분부터 라고 지금 주식은 2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은 좀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고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대부분 반발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표심이 많으니까 결국에 정당 정치인들은 표가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포퓰리즘을 하고 하는 것도 이제 표 관련된 것들인데 이 부분도 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표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 지금 250만 원 이렇게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10분의 1, 20분의 1로 그 굉장히 낮은 구간부터 그 과세를 하는 걸로 해놔도 반발을 할 그 표들이 작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원 올라온 거를 제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청원 독려도 하긴 했는데 그 청원 글 쓰신 분이 조금 글에 대해서 약간 그 청원 글이 조금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글도 많았는데 어찌됐든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관철돼서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도 전 꽤 높다라고 봐요. 여기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가령 개인 지갑도 신고를 안 하면 뭐 가산세를 물리겠다, 이런 것들이 법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개인 지갑까지는 없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개인 지갑도 탈세의 뭐 온상이다 이러면 분명히 그런 개인 지갑도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탈세를 몰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마 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뭐 지금 22%에, 그리고 내년 10월 1일부터 매도분부터 이제 돈을 내야 되고, 가격 얼마에 샀는지 입증을 못하면 그냥 0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팔았는데 내가 900만 원에 샀다고 입증을 못하면 100만 원 차익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차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고, 개인 지갑 보유는 현재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불길한 예감으로는 개인 지갑도 과세 대상에 올리려고 신고의 의무, 신고를 안 했다 걸리면 이제 가산세를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 비교 계속 하지만 한 몇 년, 3년 뒤부터 이제 주식은 아마 그 투자 소득을 20%인가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익 이상부터. 근데 암호화폐는 지금 바로 1년 뒤부터 이제 납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상 뭐가 기준이라 이렇게 주식하고 이거를 차이를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부 관계자 나름의 논리는 있겠죠. 암호화폐는 뭐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하니까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뭔가 판단을 했겠지만, 암호화폐는 뭐 대부분이 다 한국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물린다라고 또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저희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세금을 굉장히 암호화폐에도 많이 걷어갈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미리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금 차트 한번 볼게요. 금이 이제 여기가 정고예요. 정고를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정고 바로 아래라고 보는데 거의 정고점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금은 정고를 뚫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돈이 많이 찍혀 나오는 이 시대에 정고를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비트코인 차트하고도 비슷하죠. 비트코인 여기서 한번 추락하는 이 아래 2018년 12월에 그 비트코인 캐시 그 해시 전쟁으로 이제 하드포크 되면서 그때 나왔던 사건처럼 한번 트랩을 만들고 이제 상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삼각 수렴하다가 뚫고 올라가 있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랑도 굉장히 유사하게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가 있고, 이미 여기 정고를 넘어갔죠. 넘어가고 여기도 또 이제 수렴해서 정고를 넘었다. 그리고 은 차트가 이제 좀 재밌는데, 은 차트도 비슷해요. 이게 거의 뭐 XRP 차트로 봐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차트. 그래서 이런 프랙탈이 자산 시장에서 대부분 이 자산 시장 움직이는 거는 최근에 이제 AI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다 컨트롤하면서 AI가 금융 세력들의 그 방향성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AI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했을 거고, 사람들이 하는데 대부분 수학자를 고용을 해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의 수익을 누릴 수 있고 개미들을 털고 속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다 그러면 그런 누적된 데이터가 적용이 돼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AI 패턴이고, AI가 학습된 건 정말 오랜 기간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지금은 AI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거래소를 그냥 24시간 돌리면서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프랙탈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프랙탈이 그냥 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수학자들이 만들어내놓은 지난 과학 데이터가 반영이 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야만 개인들 및 작은 세력들이 털리는 거예요. 제일 힘든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세력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되는 그림의 모양새를 만든 게 이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쩌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정 노력과 돈을 넣었을 때 최대한의 이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유리한 모양을 만든 게 이 모양새다. 근데 대부분 암호자산 시장이나 뭐 금은 이런 것들 차트가 비슷한 이유가 다 같은 이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라갈 때도 그냥 쭉 안 올라가고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보통 거의 마이너스 50% 만들고 가는 거예요. 만들고 다시 가고. 이거 이제 시간이 길게 가지만 암호자산에서는 이런 마이너스 50%를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빼면 대부분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만든다 보시면 되고, 은이 지금 좀 재밌는 게
얼마 전에 갑자기 이렇게 치솟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라고 보면 저도 좀 배운 건데, 먼저는 늘 금 시세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은이 따라가는데, 대부분 이제 금 시세를 사람들이 많이 추정을 하고 금을 먼저 이제 하기 때문에 금 시세가 먼저 움직이는데, 결국에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다다르고 나면 이제 금이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이 됐죠. 정고에 이미 도달했으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은이 움직이는데, 은이 이제 갑자기 이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은도 정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만약에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2023년 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금은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지금 주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인플레이션, 유동성의 힘과 인플레이션이고, 결국에 인플레이션의 화폐 가치 하락을 해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주식을 갖는 걸로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지금 주시장도 올라가는 거고, 금은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주식은 언제 또 2차 팬데믹이 와서 폭락을 할지 모르죠. 2021년에 대공황처럼 크게 올 것 같긴 하지만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은이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금도 정고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그널이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암호자산 시장도 결국에는 뭔가 움직일 거다라는 것을 저는 좀 본능적으로 이런 걸 보고 느낌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XRP 차트를 한번 보면, XRP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거를 뭐 계속 사실 프랙탈로 봐요. 이제 지난거와 이제 최근을 보는데, 이거를 보면 이때 한번 이 아래 뺐던 거, 이때 아래 뺐던 거를 만약에 빼고 이때 빼고 이때 올라간 거를 이제 뭐 한 여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요번에 좀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여기 한번 다시 뺐죠. 그걸 뭐 한 이쯤이라고 빼면 보면, 여기가 더 이제 그 아래 바닥인데, 여기 이제 바닥 위치는 좀 다르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여기가 거의 여기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여기 모양새, 지금 여기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여기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올라오면 또 가짜 상승, 요번에 한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빼는 게 남았다고 하면, 요번에 뭐 이렇게 올라왔다가 뺐다가 하고 가는, 그러면 시간이 좀 꽤 걸리겠죠. 뭐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여긴 것 같아요. 그러면 반감기 이후에 가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하면 진짜 한 200, 지금 이미 여기 와 있으니까 뭐 한 좀 줄여볼까요? 하면 한 170일 정도 남은, 뭐 한 6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6개월 정도 남은 생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XRP가 결국에는 XRP 혼자 지금 가격이 안 오르고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저는 XRP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나 뭐 페이아이디, 그리고 뭐 ODL을 지금 또 라인 늘려가고 있는 것들, 조용히 하고 있는 것들이나 지금 요번에 이거 나온 것들, 이런 것들 보면 XRP는 한번 움직일 때 결국에 증권이 아니다, 뭐 이런 뉴스라든지 뭔가 메인 어떻게 보면 올려야 될 타이밍에 그들이 준비해놓은 호재 기사 터뜨리면서 이런 것들처럼 준비 다 해냈다가 이미 XRP가 증권 아니라고 판명이 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뭐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그렇게 판명을 내놨는데 XRP만 안 해줬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미국의 그 회사가 만들어낸 암호자산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당연히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 대표 이제 부탈릭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러시아 쪽 계열이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고, 비트코인 역시도 채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증권 아니라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미국 자국 기업인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걸 오히려 안 해줬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뭔가 그들이 숨겨놓은 언젠가 써야 될 카드로, 그걸 이미 증권 아니라고는 거의 뭐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언제 이제 오픈을 하냐의 문제로 올릴 때 타이밍에 쓰려고 그런 카드를 두고 있다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라고 해서 또 XRP 사야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깡통을 차시니까
돈을 1,000만 원을 넣으셔도 반토막이 나고 1억을 넣어도 반토막이 나고 그렇게 대부분 투자 마인드가 없으면 거의 99%는 다 손실을 보시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연히 제 방송을 접하셨더라도 절대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암호화폐는 정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마인드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투자 마인드가 중요해서 투자 마인드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깡통을 차시게 된다. 네, 깡통을 차시게 된다. 그래서 깡통 차시지 않으려면 제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처음에 5만원, 10만원만 투자를 하시고 한 3개월 정도 동안은 한 달에 5만원, 10만원만 아니면 2주에 한번 5만원, 10만원 투자하셔서 본인 무리 없는 선에서 투자해 보시고 본인의 돈을 넣어야 또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공부를 좀 해 보시다가 내가 투자한 이 투자할 코인이 정말 미래 유망하구나, 어떤 분야에서 쓰이는 거구나, 이런 것들 다 빠삭하게 공부가 되시면 그때 본인의 자산에 뭐 10%씩 이제 매달 투자를 하셔서 분할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셔야지 성공하신다. 그래서 운 좋게 여기서 내가 목돈 넣는데 잠깐 올라가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건 결국에 독이에요. 이렇게 돈 벌면.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선무당이 돈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도 잘 모르는 주식 초짜가 처음에 돈 넣는데 장이 좋아서 돈을 막 많이 벌었어요. 대부분 몇 년 뒤나서 보면 대부분 본인 원금도 다 잃고 빚까지 넣는 경우들 많이 생기는데 그게 이런 독 때문에 그렇다. 돈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잘못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돈을 벌면 독이라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돈을 더 잃거나 그래서 몸이 아프죠. 그런 식으로 다 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나는 독에 안 걸리겠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환상을 절대 갖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또 주말에 제가 시간을 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